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역에서 황재선 변호사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참석해주신 기자 여러분과 당원 및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후보를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황재선 변호사를 모시고 출마의 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선 변호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시고 기자회견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을 처음 하는 것도 아닌데 기자님들만 몇 분 앞에 와 계시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기자회견인 줄 알았더니 어제 갑자기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좀 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국회의원 출마를 하는데 그래도 몇몇 사람들 와서 앉아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또 요구가 있어서 갑작스럽게 저희들이 또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저한테 던지니까 바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좀 당혹스럽기는 한데요. 또 오늘 또 여기에 찾아와 주신 분들이 저희 지역구가 되게 넓어요. 문경에서 예천에서 영주까지 얼마나 먼지. 근데 또 이 지역구가 어떻게 변경될지 또 나중에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영주, 동화, 울진, 영양까지 가면은 그때는 진짜 아마 그 후보들 입장에서는 거의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모시고 국회의원 선거를 출마를 보고를 드리고 또 특히 또 기자님들을 모시고 영주 시민들께 알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출마 기자회견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정치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사실 여기 아까 국회의원 한번 해보겠다고 나왔다 이렇게 우리 사회자께서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는 몹시 불쾌합니다. 국회의원 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을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어떤 위기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또 대한민국이 어떤 위기에 처해져 있는지 대충은 알고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시작해서 대한민국 중앙정치까지 치고 올라가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이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국회의원 하려고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면 제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지역에서 그동안 해드린 것도 사실 별로 없고 그리고 자료를 세우는데 저희 선배 당원들께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이어서 이제는 우리 시대를 책임져야 할 그 시기까지 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과 영주 시민, 문경 시민 그리고 예천 군민들이 같이 할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지역의 소백산 아래 그 중령과 조령 사이에 우리 세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 지역의 시민들, 주민들, 국민들께서 빛나는 역사를 다시 한번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문을 제가 준비를 좀 하기는 했는데요. 이 기자회견문을 읽는 것으로서 기자회견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모셔놓고 글 잘 읽는지 못 읽는지 그거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송구하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나름대로 정치에 임하는 입장을 기자회견문으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그리고 여기 계신 어른들께 그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기자회견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영주, 문경, 예천의 시민,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황재선 변호사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던 단양 고을을 다시 살려낸 금계 황준양 선생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대학을 다니고 변호사 생활을 하던 기간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이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살았으며 앞으로도 이곳에서 살아갈 사람입니다. 저는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그리고 역사도 지역이 먼저다라는 구호 아래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미 반세기 전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산업화의 성공에 이은 지속적인 성장과 정치적 민주화의 과정을 거쳐 2018년 세계 7번째 국가로 1인당 GDP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이상의 국가를 의미하는 3050 클럽에 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고 50대 기업의 92%가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영주, 문경, 예천과 같은 지방 도시들은 쇠퇴를 거듭하며 소멸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수도권은 과밀화, 지방은 공동화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과 성공은 어쩌면 지방 희생의 대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성장의 성과를 지방으로 돌려야 합니다.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등 국가위기 앞에서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가균형 발전이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해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통합의 정치를 추구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는 보수와 진보, 이념과 진영 대결로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마음은 보수와 진보의 모든 가치를 다 담고도 남을 만큼 넓고도 깊다고 믿습니다. 대립하고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가와 지역의 위기가 이념에 함몰되어 허우적거릴 만큼 우리에게 많은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또 저의 정치는 협력과 화합의 정치입니다. 비록 소속 정당을 달리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는 세 분의 단체장들이 계십니다. 저는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단체장들의 능력과 노력을 깊이 신뢰합니다. 저는 중앙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여당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단체장들과 협력해서 주민들의 수건 사업을 풀어나가도록 최대한 협력하고 여당과 야당이 협력해서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는 모델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저는 지역 내 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현대 민주주의 정치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 복수정당 제도는 지역에서 제대로 구현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시민들의 정치적 의견은 드라마와 같은 중앙 정치에 함몰되어 지역을 살피지 못하였고 정치 혐오는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민들의 창의성과 혁신의 길을 막아서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에 이른 데는 저희 책임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고 국회에서는 일당의 위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지역에서는 제대로 뿌리조차 내리지 못했습니다. 다수의 시민들은 여전히 저희들을 낯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이러한 점들이 우리 지역에서 이념 갈등의 종식, 지역 중심 협력과 화합을 기본으로 새롭게 정치를 시작할 수 있는 양질의 토양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영주, 문경, 예천에 최적화된 시민들의 정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과거로부터 개방적인 관문도시들로 빛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멸을 걱정하는 지경까지 내쳐졌습니다. 저는 이제 지역이 먼저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지역의 부활과 민주주의 정착으로 우리 지역의 빛나는 역사와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시민들께서, 국민들께서 저희 지역위원회 그리고 이번 선거를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다시 하고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기자회견문을 썼더니 한 4장쯤 나와서 10포인트로 4장쯤 나와서 무슨 논문을 쓰느냐 하는 강한 그 이의 제기가 있어서 최대한 줄이려고 줄였습니다마는 쉽게 들렸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나름대로 이거 줄이는데도 상당한 정도의 시간을 기울였고요. 분들이 여기 와 계시고 도당에서 오셨고 예천의 연락수장님, 예천에 저희 민주당을 책임지고 계시는 연락수장님, 예천의 평화통일자문회의 또
또 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안의 어른들도 오시고 지인들 그리고 저희 당원들 와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아마 저와 기자님들의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또 오신 김에 저에게 또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고 하신다면은 기자님들과 함께 질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후보님께서는 타당 후보들보다 아마 인지도 면에서 상당히 떨어질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낮은 인지도를 좀 강화시킬 건지 한번 뭐 절묘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승리의 방책을 지금 묻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비상의 대책과 우리가 비밀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전략들이 있는데요. 그 전략들은 따로 숨겨두고 그 다음에 최소한 아마 여기 저희 사무실에 걸개가 걸리고 난 다음엔 지금보다는 지명도 내지는 인지도가 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다른 후보님들께서 하시는 만큼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 당명이 인지도를 올리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지만은 지지를 하지 않으시는 것도 매우 강하게 지지를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라는 것이 인지도를 올리는데 상당한 정도의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오시면은 그리고 캠프에 깊숙하게 참여를 하시면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예. 고맙습니다. 다음 또 질문. 네, 질문하시죠. 영주시 대학생 청년 장지호입니다. 일단 제가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논리도 없는 진영 논리에 있는 이 영주 지역에 어떤 화합의 정치를 이루겠다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좀 그런 게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4장 5장 정도 썼을 때도 사실은 그 내용은 그렇게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통합이나 화합, 협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저뿐만 아니라 누구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통합이나 화합은 제가 보기에는 시대 정신과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화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통합하고 화합하는 것은 내가 통합하자 화합하자라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 문화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되고 그 토대 위에 사람들의 생활 방식으로 자리 잡는 것이 그 통합과 화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더불어민주당으로서 정치를 시작하는데 지금 우리 여기에는 시의원 2분이 와 계시지만은 시의원 2분을 제외하고 영주, 문경, 예천을 통틀어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은 직업 정치인은 한 명도 안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통합하고 화합하지 못한다면은 늘 여기에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당선시키면 안 돼요. 이게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 만약에 당선을 시켰을 때 어떻게 자유한국당 소속의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무소속 의원들과 같이 그리고 자치단체장들과 같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저희가 여기에서 들어서는 것 자체가 아마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를 연결시키고 지방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과 함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아마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 것이고 그것이 곧 문화를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쪽 지역이 진영 논리나 이념 대결의 골이 깊이 패여 있는 것도 어찌 보면은 어느 한 당의 독점 체조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한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열심히 해서 당선시키는 것이 당선하고 중앙정치에 지방정치를 연결시킬 수 있는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아마 가장 효과적인 그 협력하고 화합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앙 정치에 대해서 중앙에서 저희 지방 소멸이 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중앙에서 지방에 지원이 없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이 지역을 살려낼 것인지 과연 우리가 제 여당이라고 해서 그 중앙에서
우리에게 지원을 해주는지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 보거든요. 같은 정당이라도. 예, 지금 개념 자체를 저도 오늘 기자회견문을 쓰면서 개념 자체를 갖다 없애자. 뭐 중앙에 줄을 대고 지원을 바라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을 희생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중앙이 성장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서 벌써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시민들이 국민들이 당연한 요구입니다. 물론 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하에 두고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는데 실제로 안에 들여다보면은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영주문경 예천은 다 빠져 있습니다. 영주문경 예천에 저도 가급적이면은 다른 정치인들을 탓하고 비난하고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과연 무엇을 했느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내놓은 보고서 보면 영주문경 예천이라 말이 안 들어가요. 대한민국 속에서 과연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지 저는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그래도 또 계속 그 선택을 해 나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지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이제 질문하는 내용에서 벌써 시작을 달리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말씀이고요. 여기는 이제는 그냥 수동적인 역할에 머물러 있는 지역이 아니라 지방이 아니라 여기가 지역 중심 정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여기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 지역과 같은 주인들이 대한민국에 250세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의 지원을 끌어낸다. 수동적인 사고를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당선시켜 주세요.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청년이 정치 참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그리고 만약에 청년이 정치를 참여하는 데 있어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개발의 터전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생각이 있으신지 그런 거 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면 혁신할 수가 없고 혁신하지 않으면 유지하지 못한다. 혁신하지 않으면 망한답니다. 혁신을 해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을 하지 않으면 망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재래시장이 상권을 이끌고 우리 경제의 주축을 형성하고 있다가 새로운 혁신에 의해서 대형마트라는 것이 들어오고 대형마트가 새로운 또 혁신에 의해서 인터넷 거래로 대체가 되는데 재래시장 하던 분들이 대형마트를 만들지 않고 대형마트를 하던 분들이 인터넷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대는 계속 변하고 세상은 바뀌잖아요. 이 새로운 사람들이 아니면은 저는 혁신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서간 선배 세대들의 노력, 이 노력을 갖다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계속 그렇게 해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지역에서 쇠퇴와 소멸의 위기를 걱정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사람은 청년을 포함하고 있고 그 청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모두 알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정보는 어찌 보면은 알 필요가 없는 정보들일 가능성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청년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은 앞서간 세대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청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희들도 대충은 알지요. 그 고통을 직접 제 고통으로 제 경험으로 하고 있지 못해서 똑같은 정도로 느끼지는 못할지 몰라도 그 고통을 가늠은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정치 당연히 추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 네 번째. 한국당 분들이랑 뭐 이렇게 이제 총선을 치르실 건데 거기서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 후보님들이 잘 선출돼서 발전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이 아니었네요. 제가 질문하는데 혹시 불쾌한 점이 생길지 모르는데 이야기 좀 해주시기를 먼저 여기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양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여의도 정치 현실이 정치력에 의해서 정치가 되는 게 아니고 언제부터인가 법조인들이 너무 많이 진출해 있어서 여의도 정치는 사라지고
지금 현재는 법원과 검찰에 의한 정치가 행해지고 있지 않나 하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 또 변호사 법조인 출신인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계시는지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 법조인들 때문에 중앙 정치가 좀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말씀은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요. 제가 다른 법조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도대체 그냥 돈 버는 방법이 비슷하다는 거 이외에 별 공통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 법조인들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든가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에 따라서 너무 다양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법조인들을 한데 묶는 것은 쉽지가 않아서 어떤 법조인들은 정치 발전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법조인들은 나라를 통째로 망치는 법조인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뭐 법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 혐오스러운 명칭으로 불리워졌던 분들도 계시고 사실은 우리 영주 지역이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것도 있죠. 뭐 우리 지역 내에서도 그 출신 인사들 가운데 어찌 보면 우리를 창피하게 그 만들었던 분들 중에서도 법조인들이 좀 많이 계시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반성을 해야 될 점이지만 그 법조인들이 정치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요즘 이제 검찰과 법원이 오히려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점 이 점에 대해서는 새겨들을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일제강점기에서 사실은 받아들여졌던 근대적인 사법제도가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던 겁니다. 독립군 때려잡던 검찰이 부역을 해왔던 과정들이 어찌 보면은 우리가 그 민주화를 일구어 가는데 큰 장애가 되고 걸림돌이 되었다는 점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동의를 얻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검찰 개혁을 하자라는 강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도 100여 년 이상, 100여 년 가까이 지속되어 왔던 검찰 제도로 한번 손을 한번 대보자. 100년 동안 그대로였다면은 이거 정말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00년 전의 시대와 지금 시대는 너무 많이 바뀌고 너무 다운화되어 있는데 같은 제도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점은 아니 지금 제도가 잘 작동이 되고 있어도 한번 바꿔볼 만하지 않습니까? 시기가 그렇게 오래되었으면은. 그런데 최근까지 요즘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윤석열 총장이 잘한다, 권력에 눈치 보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를 하는 그 강한 수사 의지를 지지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바로 이게 적폐다라고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뭐 두 이제 이게 진영으로 갈라져 있어 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하여튼 두 주장이 전혀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은 검찰이나 법원이 삼권 분립의 원칙에 의하면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차단하는 게 맞겠지요. 정치는 민주주의인데 국민들을 대표하는 조직이 정치를 하는 것이지 관료 조직이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은 틀림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방안이 있다면 지금 개혁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것이고요. 또 한 가지 보탤 말씀은 사실은 저는 그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이 양 진영으로 갈리워져서 정치적 의견들이 갈리는데 지금 우리 지역 그거 가지고 의견 갈랐을 만큼 그렇게 여유롭고 한가한지 그거는 저는 의문입니다.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 너무 커서 중앙 정치의 의제들도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정말 중요하고 크지만은 우리 지역의 의제들을 만들고 찾아내가는 과정들 그 과정에 좀 더 에너지를 많이 쏟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의 대답이 너무 길죠? 죄송합니다. 네, 다음 질문.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영주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2학년 학생 박한빈이라고 하고요. 이제 올해 처음으로 저희 나이대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처음으로 투표하는 저희들에게 해주실 충고나 조언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고 이제 선거권을 처음으로 취득을 하셨는데 이 자리까지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정치가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은 늘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이라면 품고 있어야 할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의 과제는 결국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제도적인 환경과 사회적인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그리고 그 방법은 어떠한지, 그 방법이나 그 목적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는 것은 바로 옆에 있는 내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하고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친구들과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는 애정을 가지고 지금 죄송합니다. 끊임없는 애정을 가진다면은 그 길들이 보이실 것 같아요. 그 길이 보이고 할 때는 아마 누가 역사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느냐 하는 질문을 제가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그거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 소리 들릴 때 저랑 같이 하시면 돼요. 예, 하여튼 공부 열심히 하시고 즐겁게 학생 생활 보내셔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그럼 없으신 관계로 오늘 기자회견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